그래서 못하는 과목을 공부를 시키는 게 중학교 때 학습.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이걸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질까?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걸 공부를 하면 상대적 공부 재미는, 흥미는 제일 떨어지는 겁니다. 왜? 15년 동안 못했던 거니. 그럼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논술이나 이 수능은 오늘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왜? 지금은 고교 선택에 대한 무언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거니까.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구조만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내신이 등급이 반영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국영수사과 한국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특, 행특, 창체 이런 건 우리가 이걸 대표적으로 비교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어우러지는 게 학생부입니다. 중3이면 이제 중3 학부모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쯤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중3인데 학생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사회, 과학, 한국사도 잘하는 건 완벽한 내신 관리인 겁니다. 이건 완벽한 내신 관리인 거죠. 그러면 조금 미흡한 내신 관리는 뭘까요? 6 컨비네이션 5가 된 친구들이겠죠. 이건 무슨 얘기죠? 국어는 좀 약한데 나머지 5개는 되게 잘하는 거. 조금 더 미흡한 건요. 6 컨비네이션 4개가 되는 거죠. 6개 중에 4과목은 잘할 수 있는데 2과목은 좀 약한 거. 근데 우리 중3은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학생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학생부라는 건 1등급이 10%다. 2등급은 34%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이런 거죠. 10% 안에 누가 더 많이 드니 이 게임인 거다. 내신을 잘 본다라는 건 2등급은 34%까지니까 10.01%부터 34%까지는 동점이다.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100명 중에 11등과 34등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냥 2등급이라는 겁니다. 3등급은 35등과 66등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신의 이런 게임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지금 중3이라면 이걸 우리 어머님들은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어떤 과목은 1등급 맞을까?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놓는 게 지금 어머님들의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국영수, 사과, 한국사에서는요. 국영수, 사과, 한국사까지는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과목 중에 뭘 잘하지? 먼저 생각을 해야죠.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 아이 내신일 10%에 드나? 라는 걸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을 잘 해보면 우리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한 반에 25명이다. 그러면 2등 안에 들면 10%인 거잖아요. 1등 또는 2등.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는 진짜 잘하는 애들은 특목고 갈 수도 있으니까 3등 안에까지만 들면 10%에 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럼 우리 애가 국어는 상위 10% 안에 드나? 3등 안에 드나? 25명, 30명 사이의 학교에서 수학은, 영어는, 사회는, 과학은, 그리고 지금 중3이면 한국사도 배울 겁니다. 한국사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이것 중에 몇 과목이 지금 들고 있느냐를 기본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더 늘리려고 하면 어떤 과목을 우선적으로 하면 또 10% 안에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네 번째 과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족이 되면 5번째 과목도 욕심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될 것 같으면 6과목도 욕심을 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학습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 만나보진 않았지만 저희 직원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 직원들이나 밖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시키냐? 우리 아이가 무슨 과목이 제일 약해? 이 과목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시켜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과목을 공부를 시키는 게 중학교 때 학습.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이걸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질까?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걸 공부를 하면 상대적 공부 재미는, 흥미는 제일 떨어지는 겁니다. 왜? 15년 동안 못했던 거니. 제일 잘하는 과목은 잘하는 겁니다. 이걸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힘이 덜 드는데 제일 못하는 거라면 제일 힘들죠. 짜증납니다. 욕 나옵니다.
아씨, 엄마가 자꾸 이걸 하라고 자꾸 하면 엄마랑 대화하기 싫죠. 잔소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아이의 학습 의지가 점점 소멸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 내신 게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10% 안에 드는 과목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다. 국영수사과 한국사 6과목을 모두 다 1등급 받는 아이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학년 1학기 한 번 끝났을 때도 1.8%밖에 안 나온다. 100명 중에 1명 또는 2명 나오는 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현실이다. 근데 다 이걸 노린다. 10% 안에 모든 과목을 다 들으라고 전국의 고등학교에 전교 30등 안에 드는 친구는 똑같은 공부 방법을 합니다. 결론은 1명 또면 2명밖에 안 나오는데 이상한 거죠. 다 한다는 얘기는 제일 공부를 못하는 과목을 자꾸 공부시키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는 잘하는 과목을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2등급은 똑같다.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 11등을 하나, 34등을 하나. 1등을 하나, 10등을 하나 똑같나요? 이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뭐라고 얘기했냐? 1등급은 구별이 된다. 어떻게? 100점 맞으면 전교 1등이다. 이건 누가 봐도 전교 1등이라고 인식한다. 300명짜리 고등학교에서 내가 국어를, 영어를, 수학을, 사회를, 과학을 100점 맞았어. 원점수 100 이렇게 기재되면 옆에 1등급 이렇게 당연히 기재가 되겠죠. 그럼 얘가 1등급이구나. 대학이 이렇게 넘어가냐. 아, 얘 전교 1등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그러면 제가 아까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잘하는 과목은 돋보이게 만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외국하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외국어 교과의 수업이 거의 4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영어 100점 맞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내가 자연계로 대학을 갈 거면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지? 당연히 수학을 100점 맞으면 제일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돋보이게 만드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 우리 애가 지금 잘하나? 그러면 잘하는 거 정말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건 정말 의미 있는 게임이 됩니다.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1등급을 다 만든 걸 노리자. 두 번째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4월달이 되면 또 이제 기자들이나 다 뭘 실을 거냐면 이미 서울대가 발표한 이 권장 과목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또 이걸 갖고 막 지금도 막 뉴스나 이런 데 뭐 베리타스 알파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교육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막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보면 실제로 이런 과목을 해야 된대요 라는 게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요. 고려대도 뒤에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고려대가 또 자세하니까 신소재공학과랍니다. 여기 갔더니 미적분 2는 해야 된답니다. 얘기를 다루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 1, 2는 당연히 듣는 거고 수능 과목에 해당되는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는 당연히 듣는 거고 일반 선택이라서 그 나머지 수학 중에 대부분 미적분 2나 기하는 자연계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듣는데 2개를 다 들어야 되는 거는 화공생명이나 전기전자고 신소재나 차세대 통신은 미적분 2는 하나는 꼭 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과학 과목도 봤더니 물리에 해당되는 과목, 화학에 해당되는 과목은 꼭 들어라 라고 대부분 학과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의과대학을 봤더니 기하는 안 해도 되는데 물리해야 되고요, 화학해야 되고요, 생명과학을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 아,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근데 이 학과들을 쭉 이렇게 볼까요? 학과들 이렇게 쭉 보면 학과들이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 자연계 모집단입니다. 그럼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공 적합성은 맞춰야 된다.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꼭 맞는 얘기는 아니다. 전공 적합성은 맞추면 지원할 때 유리할 수 있다. 단 안 맞춰도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뭐야, 자연계 학과만 요구한다. 왜? 자연계 모집단위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모순이 생깁니다. 뭐가 모순이 생기냐? 고려대 지금 신소재공학과나 화공생명공학과나 이런 학과들 현재 고3들이 대학을 갈 때 작년 고3이 대학을 들어갈 때 수능 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때 이런 과목 안 해도 됐습니다. 더구나 화학이나 뭐 물리나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됐고요. 사회탐구로 수능을 봐도 됐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래매 안 해도 되는데 수능을 뽑을 때 왜 하라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할 때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갈 때 일부 대학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수시는 학생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학생부 이런 과목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 문과는 없네? 이렇게 거꾸로 질문할 수 있죠. 문과는 왜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일반 고에 문과를 희망하는 학생 숫자가 적다. 학생 숫자가 적으니 당연히 내신도 사회 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적다라는 거죠. 적은데 법과 정치를 들어야 돼, 생활과 윤리 들어야 돼, 너 동아시아사는 듣고 와야 돼, 사학까지 지원할 거니까 이렇게 뭔가 요구를 하면 가뜩이나 없는 문과 자원을 또 분류해요? 그럼 지원자가 나타날 수가 없죠. 지원율이,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과는 전공 적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자연계는 왜 요구하는 거죠? 지원자가 많으니까. 이쪽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으니 이렇게 무언가 아이들을 동일한 잣대로 모아놔야 나중에 평가하기가 쉬운 거죠. 대학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거 해야 되나? 하기가 편한 친구는 해야 됩니다. 하기가 편하다라는 얘기는 우리 아이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부로 갈 건데 미적투나 기하까지도 수학은 잘할 수 있고 과학도 이렇게 물리, 화학을 많이 들어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1학년 때는 국영수사과 한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국영수사과 한국사 1이 1학기, 2가 2학기입니다. 근데 2학년에 올라가면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2, 기하 이 5과목이 자연계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 수학 과목입니다. 학기는 몇 학기일까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그럼 3개 학기 동안 수학 과목은 몇 개 들어야 되는 거죠? 5개 들어야 됩니다. 그럼 한 학기당 2과목씩 듣는 학기가 2학기, 한 과목만 들어도 되는 학기가 한 학기. 이게 수학입니다. 과학은 더합니다. 더하다는 얘기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보통 3개를 선택합니다. 언제?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도 또 3개 선택합니다. 3학년 1학기 때도 또 3개 선택합니다. 누가? 이런 학과들을 원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과학은 학기당 몇 과목이죠? 3과목입니다. 수학을 하나나 2개를 배우고 과학을 3과목을 합치면 한 학기당 수학과학의 과목은 4.7개가 됩니다. 이거 내신을 3학기 동안 해야 되는 거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우와, 겨울방학은 길어서 다행입니다. 2달 동안 수학과학의 5과목을 무언가 선행학습해야지? 끝났더니 여름방학은 한 달도 안 되는데 2학년 2학기 거 또 5과목 또 있네? 또 해야 되네? 와, 선행학습 안 해놨는데? 이러면 무언가 어디서 로스가 생기겠죠. 빵꾸가 날 가능성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연계를 원하는 친구는 해야 되겠다. 와, 2학년 1학기에 물화생지 중에 우리 아이는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과를 안 갈 거면 물화생 원과목이 2학년 1학기까지네. 그리고 다 들어야 되나? 이거 다 듣는 건 당연한 거고. 2학년 2학기 때 물투에 해당되는 거 하나, 화투에 해당되는 거 하나, 생투에 해당되는 거 또 하나 하네? 그럼 이건 또 언제 공부하지? 우와, 2학년 올라가서 여름방학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인데 한 달 동안 이 3과목을 무언가 선행학습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하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릴 것 같은데 수학도 또 해야 되는데? 그럼 국어는 안 하나? 영어는 안 하나? 이러다 보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내신 따기가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중3 때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못하는 걸 공부를 시켜야 될 시간이 별로 없다. 잘하는 거 공부 시켜야 된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잘하는 과목의 섹터를 좀 확장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듭니다. 공통과학을 공부했어요. 공통과학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는데 물리 파트의 중학교 때 공부도 있고 화학 분야의 중학교 때 공부도 있고 생명과학 분야의 과학 과목도 있습니다. 지구과학도 물론 있죠. 4개를 모두 다 좋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정말 좋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들도 아빠 물리는 되게 재밌는데 화학은 왜 이렇게 많네? 생명과학은 열나 짜증나. 열나만 외워야 되는데? 이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키냐? 공통과학의 물리 파트를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시켰고
물리 1에 해당되는 것도 공부를 시키고 지금 더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합니다. 화학이나 생명과학은 얘를 언제 공부시키지? 이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켜도 되나? 이렇게 이미 무언가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시간이 확보가 되겠지? 24시간 중에 공부할 시간을 고1 때 7시간씩 잡는다고 하면 그래도 물리를 끝내놓으면 물리를 배제하고 나머지 이렇게 쪼개면 될까? 이게 학습 계획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은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래서 잘하는 걸 붙여줘야 된다. 자꾸 왜? 잘하는 걸 해야 학생이 공부하는데 흥미도도 떨어지지 않고요. 진도도 빨리 나갈 수 있고요. 성취감도 생기는 겁니다. 못하는 거를 자꾸 붙이려고 하면 굉장히 난관에 빠지게 된다. 잘했던 게 무언가 멈추면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같이 멈추다 보면 나중에 급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 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냐. 수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한테. 이거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나중에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뭔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어는 공통이랍니다. 수학도 공통이라는 얘기는 전국의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시험지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포인트가 뭐냐?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1학년 1학기에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 배우면 끝납니다. 근데 수능은 언제 배우죠? 고3 때 배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과학 과목은 수능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수학에서도 미적분2나 기하나 수능 과목인가요? 아닙니다. 이 과목의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능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무슨 과목 빼고요? 국어 빼고 영어 빼고. 수학이나 사회과학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수능의 시험 범위가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명문고일수록 내신 따기가 어렵다.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신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더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 그러면 명문고에 갔을 때 수능을 잘 볼 확률이 더 높다? 이건 과거의 경험입니다. 현재 고2부터는 이 공식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기초학력이 높아서 수능을 잘 보는 건 개인 역량이다. 근데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명문고가 잘 본다라는 공식은 어찌 보면 2027 수능까지는 이 얘기가 맞을 수 있지만 이게 무언가 안 맞을 가능성도 위험성이 존재한다. 왜?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학이 2과목의 내신이 피 터지거든. 과학 3과목이 피 터지거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고등학교가 꼭 좋은 학교일까? 라고 자꾸 고민하게 된다. 특히 전국단지 자사고가 정말 좋은 학교라고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 있어요.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고민은 지금 하셔야 될 필요가 없죠. 이런 고등학교를 가야 될 친구가 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친구? 우리 아이는 유아독존이야.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최상위권의 랭킹돼. 이걸 제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기가 지금 강남구니까 강남구에서 100m 달리기 1등이야.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1등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1등이야.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아이는 외대부고 가면 됩니다. 이런 아이는 하나고 가면 되고요. 서울영재고 가도 됩니다. 고등학교를 고민을 하는 건 별로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저쪽에 하나고 고등학교 가면 1등 할 수 있어. 근데 외대부고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대원외고 가면 짱이야. 왜? 우와, 거기는 미적분투나 기하나 이런 건 안 들을 수도 있대. 이렇게 내가 약한 과목을 뺄 수 있는 장점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아이 과학 잘 못하는데 외고는 과학 수업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뭔가 하면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 학교가 내 학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실제로 이 국영수사과 한국사 중에 4과목은 어느 고등학교 가도 다 1등급인데 2과목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가면 1등급 도저히 못 맞겠는데? 그럼 이사 갈까? 학교를 좀 낮출까? 이런 고민하면 이거 1등급 맞을 수 있을까로 매칭을 시켜보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조금 옆 동네로 이사 갔더니 하나가 1등급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사 갈까에 고민이 되는 거고, 야, 이걸 한 블록 더 가서 더 넘어가면 이게 6개가 다 1등급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또 이사 갈까? 이렇게 뭔가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선택은 우리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변 환경을 잘 보고 고등학교랑 매칭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매칭을 잘 하셔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 선택을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걸 잘 고민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